네, 8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거셉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물량 쏟아내면서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도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악재가 매도 부추겼다는 분석이고요.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과 또 전략 이야기를 오늘장 준비해 볼 텐데요. E3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지금 저희가 리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리뷰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때 시간류에서 제시해 주셨던 오디텍이 수요일 당일의 목표가 터치 6,000원 터치하고 6,140원까지 올랐다가 전일장에서는 5,0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 얘기를 해주셨고 손절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근접해 와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목표가를 이제 말씀드렸었죠. 6,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날에 이제 시가가 너무 이제 또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잡기는 좀 무리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5,300원 이하대 조금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 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가가 5,030원대에 마감이 되고 있는데 5,300원 아래에서는 조금씩 담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디텍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또 묶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은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체를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전고점 부근인 6,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리뷰 종목으로 오디텍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지금 확인해 볼 텐데요.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요. 특히나 일제테크는 영업이익이 238% 급증하면서 9.94% 상승 탄력 보인 모습입니다. 또 솔리드도 영업이익 253% 급증한 모양새인데요. 이에 따라서 9.9%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PI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네페스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9.94%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또 유커의 복귀 기대감에 이 오가닉티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각각 7%대, 6%대 강하게 시세 분출하면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실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솔리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오랜만에 통신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최근에 또 이제 바닥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할 만큼 굉장히 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대 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5G 통신 장비 쪽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5G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이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좀 일정 섹터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수급 흐름이 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도가 덜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고 이 5G에 대한 투자 확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랑도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또 새로 짓게 되면은 그만큼 인프라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5G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지나치게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연 매출액이 한 3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40억대로 역대 최대치를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역사상 또 최대
최저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우선 5,5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종가는 5,050원대에 마감을 했지만 워낙에 이제 강하게 또 시간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떠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5,500원 이하까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솔리드 목표가 6,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8월 들어서 14일까지 기관이 3조 2,9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최장 매도 구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 기관 담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커마지 기대감이 잔뜩 커진 모양새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호텔신라, 또 관련주들, 코스맥스까지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관심을 집중을 받고 있는 건 면세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4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맥스는 중국의 색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도 관심이 이어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도 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대 상승 탄력 보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데요.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커 기대감은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7거래일째, GKL을 3거래일째, 호텔신라도 3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백화점,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YJ 엔터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2거래일 연속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도 1거래일째 에코프로비엄 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의 외국인 수급이 월요일장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또 눈에 좀 띄는데요. 외국인 수급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코스맥스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한 14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해도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망도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떠한 부진함에 대한 우려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관망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매출에 각각 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 기준 또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공장 증설을 캐파 이제 증설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에서 이제 이생그룹과 또 이제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캐파를 연 4억 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또 이제 증설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수 증가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화장품사의 어떤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량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국내 법인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려감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 크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ODM 기업들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지금 뭐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지만 단기 과열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관망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좀 있어서 어떤
또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의 시장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화장품주들에 있어서 어떤 단기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을 네. 좀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망은 우리가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관망 의견을 좀 드린 네. 거고요. 지금 이제 14만 2,1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고점 대비 한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때부터 13만 원 이하대부터 내 분할 구간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수가 특히나 유념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우선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뭐 13만 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17만 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매수가 13만 원 이하로 제시됐습니다. 목표가 17만 원인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GKL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GKL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븐럽.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장기적인 하락이 있었고 최근 또 반등이 좀 저가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카지노 매출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대상으로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행객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행객 수요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지금 매출액 확대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 대비 회복이 조금 더딜 뿐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기관에서 또 호텔 신라도 있었는데 호텔 신라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둘 다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호텔 신라 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너무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이죠. 아무래도 면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비중이 이제 대다수이고 이제 GKL 레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인 비중도 많지만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GKL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5,000원 이하대, 14,5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의 가격 전략 제시됐습니다. 자, 사모펀드 운용사들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 새로 담겼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 손인 사모펀드도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를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복합성분 진통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한미 약품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1조 원을 넘어선 매출이 이렇게 기록이 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 이렇게 2차 전지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고 한화솔루션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 구축을 위해서 실탄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사모펀드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이 최근에 또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전망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덴마크의 또 제약 개발사 중에 하나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의 업황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제 한미약품 역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임상 3상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중에서도 3상 시기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임상이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라이선스 판매라든지 제품 판매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어떠한 매출액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부진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매출액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임상 비용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순 이제 그 일회성 비용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또 이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분기부터는 이 라이선스 체결 후에 계약금을 이제 일시불로 받는 이런 어떤 또 마일스톤 방식을 또 체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32만 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 부근인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슬희 대표가 정한 오늘 시장의 공략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리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다시 한번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이런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한 매출액이 이번 2분기도 한 7%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6%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제품 차별화를 잘하는 기업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효율성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재료 값이 굉장히 좀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렴한 원재료로 좀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런 수익성 방어에 굉장히 좀 잘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이르지만은 추후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된다면 또 네. 소비재 업종의 어떤 순환매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다시 한번 또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제조업이 가장 먼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이런 소비재 업종 쪽으로 수급 순환매가 또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흔들렸을 때 이 종목이 매물이 또 출회가 된다면은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온 K푸드 수출 효과 톡톡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현재 12만 5,600원대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12만 6천 원 이하대부터 11만 원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11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좀 유념하시면서 우선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략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수급 특징주에서 솔리드, 코스맥스, GKL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서 전략 짜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